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매일같이 불태우고 있는 현금이 대충 얼마쯤 될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아, 그 숫자를 들으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오직 그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쏟아붓는 돈이 1년에 무려 6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1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매년 기계랑 전력에 말 그대로 막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천조 원이라니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끝을 모르고 열려있던 그들의 지갑이 사실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참 무서운 포인트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산업혁명에서도 심지어 그 19세기 철도혁명이나 90년대 인터넷혁명 초기에도 단일 섹터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막대한 자본이 집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없었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돈잔치 이면의 장부를 딱 들여다보면요. 지금 아주 심각한 균열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균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한 금융테크 분석 블로그에 올라온 아주 날카로운 분석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AI 인프라 사이클, 1막과 2막, 사이클은 언제 꺼지는가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뉴스 보시면서 약간 그런 막연한 불안감 느끼셨을 거란 말이죠. 이건 너무 거품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이러다 나만 AI 혁명에서 쏙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그 두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수많은 데이터랑 복잡한 재무지표들을 다 해독해서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투자의 파도 속에서 대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명확한 나침반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이 자료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AI 사이클의 제1막, 1막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자료가 정의하는 이 1막의 핵심 플레이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오라클. 이른바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그 5개의 거인들이요. 맞습니다. 이들이 시장을 막 주도하면서 2024년부터 내년 2027년까지 쏟아붓기로 계획된 돈만 약 2조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1막의 진행률이 이미 60%에서 70%를 넘었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벌써 70%나요? 아니, 챗GPT가 나오고 세상이 막 뒤집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막의 후반부라는 게 좀 안 믿기는데요? 저도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당황했는데 진짜 엄청난 속도인 거죠. 그럼 인프라 투자가 70% 진행됐다는 건 결국 이제는 돈을 막 쓰는 단계를 지나서 그 깔아놓은 인프라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그런 증명의 시간에 진입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압박감이 지금 시장 전체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2027년을 기점으로 이 1막의 규조가 붕괴할 수 있다는 재무적 경고 등이 뭐랄까 아주 강하게 깜빡이고 있거든요. 경고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인가요?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를 보면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의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5%나 폭락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마존이요? 그 전자상거래랑 클라우드로 전 세계에서 현금을 제일 잘 빨아들이는 그 아마존의 현금 흐름이 95%가 증발했다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존이 뭐 물건을 못 팔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건을 못 팔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버는 것보다 투자하는 속도가 아주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이에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 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서 수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막 사들이고 쿨링 시스템 깔고 전력만 끌어오고 이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알리안츠 리서치 전망을 보면요. 2026년에 미국 상위 5개 테크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마이너스 2%로 아예 마이너스 전환될 거라고 합니다. 와, 마이너스요? 네, 이건 지난 35년 동안 미국 테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전국에 엄청 잘 나가는 햄버거 매장 10개를 가진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치는 거죠. 네, 햄버거집 좋네요. 매달 현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앞으로는 로봇이 햄버거를 굽는 시대다. 이러면서 그 들어오는 현금을 모조리 다 털어가지고 500개의 로봇 공장을 막 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작 본사 금고를 열어보니까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현금마저 말라가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더 큰 문제는 그 500개의 로봇 공장에서 만든 햄버거가 안 팔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헉, 안 팔려요? 네, 포춘지가 분석한 지난 2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5,600억 달러를 막 태우는 동안 여기서 파생된 실제 AI 매출은 고작 35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와, 5,600억을 썼는데 350억을 벌었다고요? 네, 투자 대비 매출 공백이 무려 16대 1입니다. 아니 16대 1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도입한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왜 매출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 게 MIT 난다 이니셔티브 보고서인데요. 52개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랑 300개의 AI 도입 사례를 쫙 추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무려 95%의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도 재무제표상 의미 있는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95%가 돈을 못 번다고요? 아니, 다들 그 챗봇 하나 달아놓으면 막 고객 응대 인력도 확 줄이고 생산성도 폭발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 거대한 금융회사가 AI를 도입한다고 한번 쳐보죠. 보안 문제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AI한테 고객 데이터를 막 함부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고객 정보 유출되면 큰일 나니까요. 거기다가 AI가 가끔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환각현상, 그 할루시네이션 리스크 때문에 결국 AI가 쓴 보고서를 인간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해야 돼요. 아, 그럼 결국 사람 손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그 복잡한 사내 시스템이랑 매끄럽게 연동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AI를 한번 구동할 때마다, 즉 추론할 때마다 들어가는 컴퓨팅 비용이 너무 비싸서 효율을 낸 만큼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치명적이네요. 게다가 제가 이 분석글을 보면서 진짜 제일 서늘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그 감가상각 시한폭탄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기업들 현금이 마르는 건 알겠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약간 회계적인 용어가 왜 시한폭탄까지 되는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뜯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기업이 데이터 센터 칩이나 서버를 수조 원어치 샀다고 해서 그 엄청난 비용을 올해 장부에다가 한 번에 확 마이너스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아, 한 번에 안 털어내나요? 네, 보통 5년 정도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비용으로 털어냅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5개사가 2030년까지 쌓아둘 AI 관련 자산 규모가 무려 2조 달러에 이릅니다. 장비 가치가 매년 20%씩 깎인다고 되게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매년 약 4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장부상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년 4천억 달러가 마이너스로 팍팍 찍힌다는 거군요. 아직 실제로 나간 현금이 아닌데도 장부상으로는 계속 깎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왜 시한폭탄이냐면 2025년 기준으로 이 빅테크 5개사가 벌어들이는 합산 영업이익 전체를 그냥 초과해버리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와, 영업이익 전체를 초과한다고요? 2027년 이후부터는 이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을 통째로 갉아먹으면서 회사 전체가 적자인 늪에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냉혹한 재무적 수학이 나오는 거죠. 아우, 진짜 소름이 돋네요. 빅테크들이 투자를 멈출 수도 없지만 계속 밀어붙이면 수년 뒤에 닥칠 장부상의 붕괴를 피할 수가 없다. 이거 완전히 외통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막의 돈줄이 마르고 수익성 증명에 실패하면 우리 인류의 AI 랠리는 그냥 여기서 맥없이 푹 꺼지고 마는 건가요? 아, 여기서 이 분석글에 진짜 진가가 발휘됩니다. 오, 해결책이 있나요? 이런 거대한 사이클은 절대 단일 주체의 위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일막의 동력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완전히 새로운 주체들, 이른바 제2막의 파도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엄청 무섭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2막이요? 근데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방금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가 1조 달러 넘게 써도 감당이 안 되는 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그들의 거대한 빈자리를 메워줄 만큼 돈이 많은 집단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분석글에서는 이 이막의 수요처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ACIE라고 부르는데요. ACI예요? 네, AI 클라우드 앤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범용 클라우드가 아니라 코어 위브처럼 오직 AI 연산에만 특화된 신흥 클라우드나 아니면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내 구축형 AI 인프라를 말하는 거죠. 아, 맞춤형 인프라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막 자체 AI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세 번째는 물리적 세계로 나오는 로봇과 엣지 디바이스 AI.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것을 밑에서 떠받치는 거대한 전력 및 인프라 시장입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규모가 좀 안 와닿거든요. 아까 1막의 빅테크 5개사가 2조 달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2막의 규모는 어느 정도길래 감히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이막의 잠재 투자 규모는 자그마치 5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네, 5조 달러요? 네, 1막보다 무려 2.3배나 더 거대한 사이클인 셈이죠. 아니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숫자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뭐랄까 애널리스트들이 AA 주가 빠질까 봐 억지로 엑셀시트에 희망사항 막 채워놓은 약간 유니콘 같은 숫자 아닙니까? 빅테크야 워낙 형빙이 빵빵하다지만 그 외의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실제로 그만한 돈을 당장 집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 그 의구심을 아주 단번에 불식시켜줄 명확하고 결정적인 데이터가요. 바로 어제, 그러니까 2026년 5월 20일에 딱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제요. 무슨 데이터죠? 바로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였는데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을 두 가지로 쪼개서 발표하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 쪼개서요? 네,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향 매출이랑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막의 핵심인 ACI향 매출을 구분해서 공개한 겁니다. 와, 쪼개서 발표했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장 동력이 이제 빅테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딴 데서도 돈 잘 번다. 이걸 시장에 과시하고 싶었다는 거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매출 규모 자체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가 379억 달러, ACI가 374억 달러로 거의 비등비등했습니다. 근데 진짜 반향성을 보여주는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오,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요? 1막의 주인공인 하이퍼스케일러향 매출은 12%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근데 2막의 주역인 ACI 매출은 무려 3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보다 무려 2.6배나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 칩을 막 사들이고 있던 뜻이죠. 헉, 31% 성장이요? 와, 진짜 일반 기업들 쪽에서 확실히 지갑을 열고 있긴 하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서버린 AI, 즉 국가 단위의 투자도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에이, 구호가 아니죠. 이미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는 착공 단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 수준이 아니라 아예 1기가와트 규모의 국가 단위 AI 클러스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77억 달러짜리 전용 펀드를 실집행 중이고요. 중동 오일머니가 막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도 공공과 민간 자본을 합쳐서 73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프라 경쟁에 진짜 뛰어든 거죠. 와, 좋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막이 오고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하나 짚어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아까 1막의 빅테크 5개사는 그 수천억 달러를 자기들 몇 명이서 아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2막은 수많은 기업들, 전 세계 수십 개의 국가들이 각자의 예산이랑 일정에 맞춰서 아주 파편적으로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체가 다양하니까요. 만약에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딱 한 곳이 우리 감가상각 폭탄 터지기 직전이니까 수익성 검증될 때까지 데이터 센터 증설 딱 1년만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엄청난 빈자리를 이막의 그 파편화된 주체들이 제때 딱 맞춰서 메워줄 수 있을까요? 와, 이 분석글이 청취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분석가들은 호스트님이 방금 묘사한 그 소름 돋는 공백기를 단일 실패점에 의한 에어포켓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에어포켓이요?
그 비행기가 비행 중에 난기류 만나면 막 허공에서 수십 미터 아래로 훅 떨어지는 그 무서운 진공 상태 말하는 건가요? 네, 아주 적절한 묘사입니다. 이막의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아무리 5조 달러라 한들 당장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집행되는 자금의 규모는 1막과 2막이 여전히 10대 1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져 있거든요. 아, 10대 차이 나는군요. 네. 근데 만약 빅테크 중 단 한 곳이라도 카펙스 지출을 멈추거나 팍 줄인다?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 칩 주문량 몇 개 줄어드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나요? 그럼요. 엔비디아 매출 가이던스가 꺾이고 엔비디아의 노광 장비를 대는 네덜란드 ASML 실적이 무너지고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소재나 부품 기업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하죠. 심지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땅 사둔 부동산 리츠들이나 전력망 회사들까지 도미노처럼 싹 다 붕괴하게 됩니다. 와, 진짜 끔찍하네요. 1막의 돈줄이 딱 멈추는 속도를 2막의 파편화된 돈이 채워주는 속도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무시무시한 에어포켓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0차선 고속도로를 엄청난 빚을 내서 막 뚫고 있는데 제일 큰 투자자가 갑자기 도망가 버린 거네요. 도로는 절반쯤 깔렸고 차는 당장 3대밖에 안 다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거시적인 역사랑 탁 연결해보면 엄청난 기시감이 들어요. 우리가 정확히 똑같은 에어포켓을 1990년대 후반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기에 혹독하게 경험했거든요. 아, 통신사들이 땅속에 그 광 케이블을 막 무지막지하게 깔았던 그 시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96년부터 2000년 사이를 보면 모든 사람이 야,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무한대의 데이터 전송망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맹신을 했어요. 전 세계 통신사들이 은행 빚을 막 끌어다가 무려 5천억 달러 이상을 바다 밑이랑 땅속에 광섬유 네트워크로나 깔았죠. 그때 진짜 온 세상이 다 파헤쳐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2001년이 되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엄청난 광섬유망의 실제 활용률이 고작 3%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헉, 3%요? 아니 지금 기업들이 그 비싼 AI 도입해놓고 막상 쓸 데가 없어서 활용률이 5%도 안 되는 아까 그 MIT 통계 상황이랑 어쩜 이렇게 놀랍도록 똑같네요? 진짜 소름 돋게 비슷하죠. 결과는 완전 재앙이었습니다. 2001년에 통신장비 투자는 단 1년 만에 31%가 증발해버렸고 광섬유 제조의 대장주였던 그 코닝 주가는 고점 대비 99%가 폭락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어휴, 99% 폭락이라니. 자료를 보면 더 무서운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산업이든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으면 거품이 끼기 시작하거든요. 당연하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요. 2001년 통신버블 붕괴 직전에 이 두 지표의 격차가 3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AI 사이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와 매출 증가율 격차는 무려 46%포인트예요. 재무적 과열 징후만 딱 놓고 보면 2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혼자서 헉 하고 유레카를 외쳤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코닝 주가가 99% 폭락하고 통신사들이 다 파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땅속에 파묻어둔 그 막대한 광섬유는 썩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파산 때문에 미치도록 싸지니까 그 버려진 죽은 인프라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아,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2년, 4년 뒤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막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넷플릭스가 DVD 우편 배발 집어치우고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아마존은 자기들 남는 서버 빌려주는 그 AWS 클라우드를 창조해냈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인프라가 죽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단지 세상이 그 거대한 인프라를 일상적으로 소비할 소프트웨어랑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통신 버블 붕괴 후에 유튜브가 탄생하기까지 그 2년에서 4년 남짓한 그 고통스러운 투자의 공백기. 그게 바로 과거의 에어포켓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거품이니까 지금 당장 AI 주식 다 팔고 도망치세요? 이런 1차원적인 결론은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자료는 시장에 맞이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에어포켓의 충격이 통신 버블띠처럼 아주 전면적인 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고요. 시나리오 B는 이막의 플레이어들이 기적적으로 자본을 쏟아부어서 에어포켓 없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자료가 가장 높은 확률로 꼽는 게 바로 시나리오 C,
연착륙 지연입니다. 연창앱 지연이라면 그러니까 덜컹거리는 고통의 시간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 목적지에는 무사히 도달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800년대 철도혁명, 2000년대 통신망 구축, 2010년대 모바일 포지망 구축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을 거쳤어요. 광기 어린 과잉 구축을 하고 그다음 2년에서 4년간의 에어포켓과 파산으로 시장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큰 이막의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AI 역시 이 거대한 역사의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에어포켓이라는 그 무서운 진공 상태를 견뎌내고 더 거대하게 열릴 이막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느냐 이걸 판별하는 눈을 기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막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쳐다봐야 할까요? 쏟아지는 노이즈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지표는 딱 3가지입니다. 네. 첫째, 매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의 총 매출만 보지 마십시오. 엔비디아 매출 중에 ACI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를 넘어서서 한 60%, 70%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늘어난다면 이막이 순조롭게 바통을 잘 이어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엔비디아 매출 구조가 어떻게 쪼개지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요. 둘째는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유료 고객화 비율입니다. 유료 고객화요? 네.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무료로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직원당 매월 수십 달러씩 돈을 내고 쓰면서 우리 회사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을 추적해야 돼요. 이 비율이 현재 한 자릿수인데 이게 20%를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AI가 진짜로 돈을 벌어다주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돈을 쓴 만큼 확실히 돈을 버는 구조가 뚫리는지 그 비율을 확인하라.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 전력 및 파워 인프라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잔고 추이입니다. 수주 잔고요? 백로그 말하는 거죠? 밀려있는 주문량.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나 쿨링 시스템은 한 번 주문하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AI 칩은 6개월이면 찍어내지만 전력망은 그게 물리적으로 안 돼요. 전기를 끌어오는 게 훨씬 오래 걸리는군요. 그렇죠. 결국 AI의 진짜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미국의 이튼이나 버티브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점을 막 경신한다. 그러면 이는 1막의 노이즈와 상관없이 2막의 거대한 투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아주 든든하고 확실한 밑단의 증거로 됩니다. 와, 세 가지 지표 진짜 완벽하게 정리가 되네요. 현재 AI 투자를 막 멱살 잡고 끌고 온 1막,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여력은 감가상각이라는 무서운 장부상의 압박, 그리고 수익성 부재로 인해서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바통을 2막으로 넘겨주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시장이 급강화하는 에어포켓의 공포를 마주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지만 긴 호흡에서 역사를 탁 되짚어보면 그것은 AI의 끝이 아니라 진짜 혁명이 잉태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진통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파헤친 분석의 진짜 결론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에어포켓이라는 위기랑 이막이라는 거대한 기회는 서로 모순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가 새로운 기술을 뼈아프게 소화해내는 아주 냉정하고도 당연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하고 방대한 탐구를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투자의 흐름을 쫙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약간 발칙한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진짜로 그 서늘한 에어포켓 시기가 온다면 어떨까요? 막 거품이 터졌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빅테크들이 지어놓은 그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들이 텅텅 남아돌아서 지금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AI 컴퓨팅 파워를 거의 헐값에 혹은 무료에 가깝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주 잠깐이라도 온다면 말입니다. 와,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닷컴 버블이 펑 터지고 헐값이 된 광 케이블 위에서 누군가는 유튜브를 창조했고 누군가는 넷플릭스라는 제국을 세웠잖아요. 만약 1, 2년 뒤에 버려진 듯 보이는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죽은 인프라가 여러분의 눈앞에 딱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위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시겠습니까?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어쩌면 진정한 AI 혁명은요. 시장의 비관론이 막 극에 달했을 때
모두가 다 끝났다고 뒤돌아선 그 차가운 서버들 위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에어포켓 너머, 여러분만의 그 AI 시대의 유튜브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매력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